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몸이 얼마나 가벼우셨나요? 혹시 다리가 무겁고 얼굴이 부어 있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서도 뭔가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드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양배추를 챙겨 드십니다. 양배추즙을 박스로 사두시는 분도 계시고 양배추 김치를 밥상에서 빠뜨리지 않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위장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공복에 생양배추즙을 마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양의학 연구를 오랫동안 이어온 최태현 박사가 직접 전하는 내용은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선택한 바로 그 양배추 섭취 방식이 오히려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양배추는 분명 훌륭한 채소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양배추라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형태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의 역과 기능이 서서히 변화하기 때문에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소화되던 음식도 이 시기에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양배추 섭취 방식 2가지와 보다 현명하고 과학적으로 양배추를 활용하는 방법 2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3단계 실행 계획까지 완전히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신장이 오늘보다 내일 더 편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혜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시판 양배추즙이나 양배추 절임 반찬이 들어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그 제품의 성분표를 한 번만 꺼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그 성분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장이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지 그 생물학적 이유부터 제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혈액을 끊임없이 걸러내고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하루에 처리하는 혈액의 양이 무려 180리터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엄청난 작업을 수행하는 핵심 구조가 바로 사구체입니다. 사구체는 신장 안에 있는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 다발로 신장 하나에 약 100만 개, 양쪽을 합치면 무려 200만 개에 달합니다. 이 작은 필터들이 1분 1초도 쉬지 않고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필요한 성분은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내는 정교한 작업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구체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50세를 넘어서면 신장의 역과 기능은 매년 조금씩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60세가 되면 이미 젊을 때에 비해 역과 효율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이 함께 있다면 그 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장은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기 전까지 뚜렷한 통증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건강을 미리 챙겨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눈두덩이가 부어있는 경우, 저녁이 되면 발과 다리가 묵직하게 붓는 경우,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거나 색이 탁하게 변하는 경우, 이유 없이 피로감이 지속되는 경우, 이런 증상들은 신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식습관 조정을 함께 실천해 보십시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열쇠가 바로 여러분의 매일 식탁에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양배추 섭취 방식은 바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농축 양배추즙을 장기간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최태현 박사는 이 주제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양배추즙을 선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씻고 자르고 조리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포만 뜯어서 바로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장이 좋지 않으신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양배추즙이 거의 필수 건강식품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양배추 자체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돕고 독소가 장 점막을 통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양배추를 즙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 소중한 식이섬유가 대부분 제거됩니다. 기계로 짜내고 걸러내는 과정에서 섬유질은 찌꺼기로 버려지고 수분과 일부 농축된 성분만 포장지 안에 담기게 됩니다. 식이섬유라는 보호막이 사라진 농축액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혈당을 이전보다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이 됩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신장의 여과 부담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많은 양배추즙 제품에는 맛을 개선하기 위한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순수한 양배추만 농축하면 특유의 쓴맛과 냄새 때문에 마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들은 사과 농축액, 배 농축액 혹은 액상과당 같은 단맛을 내는 성분을 첨가합니다. 문제는 이 과당이 포도당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몸에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될 수 있습니다. 과당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간에 부담이 걸리고 그 부산물로 요산이 생성됩니다. 혈중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신장에 사구체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사구체가 굳어지는 섬유화 현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높은 요산은 신장 결석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신장 결석은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고 신장 기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수십 개의 양배추를 한 포로 농축하는 과정에서 칼륨 함량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에게는 과잉 섭취된 칼륨을 신장이 소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이미 저하된 분들의 경우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혈중 칼륨 농도가 점점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박동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을 진단받으셨거나 관련 수치가 불안정하신 분이라면 농축 형태의 채소즙 섭취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즙이 오히려 신장에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의가 필요한 섭취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소금을 많이 사용한 양배추 절임이나 짠 양념을 듬뿍 곁들인 양배추 요리를 자주 그리고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식문화에서 절임 음식은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양배추는 아삭한 식감 덕분에 김치로 담그거나 장아찌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 약해진 신장에게 과도한 나트륨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사구체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 작용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액 내 삼투압이 높아집니다. 우리 몸은 이 농도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세포 안에 있던 수분을 혈관 속으로 끌어옵니다. 네, 당신과 함께라서 혈관 안에 더 좋네요. 수분량이 늘어나면 혈압이 매일 이렇게 상승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이 행복합니다. 압력은 온몸의 저도요, 혈관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가장 미세하고 섬세한 혈관들이 밀집되어 있는 사구체가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사구체 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이미 탄력이 줄어들고 얇아진 60대 이후의 사구체 혈관벽에 이런 높은 압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면 혈관벽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손상된 혈관벽은 원래 통과시키지 말아야 할 단백질 분자를 소변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뇨입니다. 단백뇨가 지속되면 사구체는 그 자리가 흉터처럼 굳어지고 결국 그 필터는 영구적으로 기능을 잃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의식하지 못한 채 상당한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쌈장, 고추장, 간장, 된장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양념류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양배추를 살짝 데쳐서 쌈장에 찍어 드시는 방식도 쌈장 속의 나트륨 때문에 신장에는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양배추 김치는 양념이 깊이 배어드는 구조 특성상 나트륨 함량이 특히 높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피하기보다는 나트륨 섭취량을 의식적으로 줄이고 신장 수치가 불안정하신 분이라면 절임 요리의 섭취량을 상당히 조절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소금통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국물, 시판 소스류에 포함된 숨겨진 나트륨까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식품 포장지의 나트륨 함량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 양념을 적게 쓰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조리 습관, 이 세 가지가 신장 친화적 식단의 기본입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것은 단순한 식습관 변화가 아니라 신장을 지키는 핵심 전략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걱정에서 벗어나 희망적인 이야기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최태현 박사가 신장 건강을 위해 강력히 추천하는 첫 번째 양배추 활용법은 바로 증기로 살짝 쪄서 먹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가 가장 잘 보존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원칙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위장관의 운동 능력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생양배추의 거친 불용성 식이섬유는 소화 능력이 변화한 60대 이후의 소화기관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장내에서 발효되어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가스는 복부 불쾌감을 유발하고 횡격막을 압박하여 혈액순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이는 신장의 역과 효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행히 고이트로겐은 열을 가하면 상당 부분 비활성화됩니다. 이것이 찜 방식이 효과적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찜 방식의 두 번째 이유는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양배추를 3분에서 5분 정도 짧게 쪄내면 수용성 칼륨과 옥살산 성분이 일부 줄어드는 동시에 신장 건강에 유익한 항산화 물질인 설포라판의 활성도는 오히려 잘 유지됩니다. 설포라판은 혈관 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혈관 건강이 개선되면 신장으로 흐르는 혈액의 질도 함께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 과도한 열에 의해 파괴될 수 있지만 3분에서 5분의 짧은 찜 과정에서는 상당한 양이 보존됩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역할을 하며 면역 기능을 지원합니다. 찐 양배추를 드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절대로 소금이나 짠 쌈장에 찍어 드시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나트륨의 문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신 국산 들기름이나 참기름 한 방울을 살짝 떨어뜨려 보십시오. 이것이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닌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조절하고 혈관 내 석회화를 억제하여 신장으로 이어지는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고소한 들기름 한 방울과 함께하는 따뜻한 양배추 한 접시, 이것이 가장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운 신장 친화적 식단의 시작입니다. 최태현 박사가 추천하는 두 번째 현명한 활용법은 찐 양배추와 따뜻한 옥수수 수염차를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옥수수 수염은 예로부터 이뇨작용을 돕고 부종 완화에 활용되어 온 전통 식재료입니다. 옥수수 나타를 감싸고 있는 그 가느다란 실 같은 부분이 바로 옥수수 수염입니다. 버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이 부분에는 상당한 영양학적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옥수수 수염 추출물이 이뇨작용을 도와 신장을 통한 나트륨과 노폐물 배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옥수수 수염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항염증 효과가
효과가 있어 신장 조직의 염증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찐 양배추가 신장 주변의 염증 환경을 개선하고 혈관 건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면, 따뜻한 옥수수 수염차는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안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에는 칼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거나 초기 저하 상태인 분들에게 이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유익한 성분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사구체 역과율이 낮거나 의료진으로부터 저칼륨 시기를 권고받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고칼륨 혈증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박동 이상을 유발하고 심각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옥수수 수염차는 반드시 자신의 신장 상태와 혈중 칼륨 수치를 확인한 후 주치의와 상담하여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섭취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말린 옥수수 수염을 깨끗이 씻어 물에 넣고 약한 불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여 차로 만드십시오. 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옥수수 수염차 티백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단, 첨가당이 들어간 가공 음료 형태는 피하시고 순수한 옥수수 수염차를 선택하십시오. 마시는 온도는 청아 비슷한 미지근한 따뜻한 온도가 적당합니다. 차가운 음료는 신장 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시킬 수 있어 따뜻한 형태로 드시는 것이 신장 혈액 순환에 더 부담이 적습니다. 하루에 한 잔에서 두 잔 정도가 적당하며 자연의 섭리는 언제나 과유불급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 모든 정보를 하나로 묶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3단계 실행 계획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최태현 박사는 말합니다. 신장 건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라고요. 첫 번째 단계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식습관을 점검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먼저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첨가당이 포함된 시판 농축 채소즙이 있다면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액상과당이나 사과 농축액이 주요 성분에 포함되어 있다면 섭취를 중단하거나 줄이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다음으로 식탁 위에 나트륨 사용량을 점검하십시오. 한 끼 식사에서 양념류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의식적으로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저염 버전으로 교체해 보십시오. 이 첫 번째 단계만으로도 신장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올바른 조리법으로 양배추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신선한 양배추를 깨끗이 씻어 찜기에 올리고 물이 끓기 시작한 후 3분에서 5분만 쪄내십시오. 과도하게 오래 찌면 영양소 손실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성된 찐 양배추에 국산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십시오. 소금이나 짠 양념은 넣지 마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신장 혈관 건강에 기여하는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여주고 동시에 나트륨으로 인한 부담을 없애줍니다. 매일 아침 이 한 접시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신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관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역과율을 확인하십시오. 이 수치들이 자신의 현재 신장 기능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검사 결과를 가지고 담당 의사와 상담할 때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보십시오. 칼륨 섭취량을 어느 정도로 조절해야 하는지, 옥수수 수염차를 마셔도 괜찮은 상태인지, 나트륨 하루 권장 섭취량은 얼마인지, 이런 구체적인 질문이 담당 의사가 더 정확한 맞춤 지침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의료진과의 협력이 신장 건강 관리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토대입니다. 최태현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신장을 살리는 것은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오늘 배운 두 가지를 피하고 두 가지를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전부입니다. 농축즙과 과도한 나트륨을 줄이고 찐 양배추와 적절한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것.
이 단순하고 실천 가능한 변화가 여러분의 신장이 더 오래, 더 편안하게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신장은 여러분이 먹는 모든 것을 묵묵히 처리해온 가장 성실한 기관입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소리 한마디 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의 혈액을 정화해 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신장에게 보답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신장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비싼 보조제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 아니라 올바른 조리법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따뜻한 양배추 한 접시가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진실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영양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식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을 진단받으셨거나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시거나 수치가 불안정하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식이 지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판단과 전문 의료진의 지침이 함께할 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장 건강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오늘보다 내일 더 편안하게 기능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이 더 가볍고 활기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